마음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소호천사가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했는데 마음의 벽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제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뭐라고 했지? 현재 상황이 함몰되지 말라고 했던가? 그런 비슷한 의미였던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그 틀을 깨라고 했던가? 어제 본 메시지가 비슷하게 다른 것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네요. 시간을 마구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시기라 시간 개념이 안 그래도 없는 편인데 더 없어지네요. 며칠에 걸쳐 과거에 봤던 뮤직비디오 영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 뭔가 느껴지는 것은 좋았는데 표현 방식이 좀 오버 액션이고 표현이 과장되고 과잉된 막 그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 방식을 전 개인적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신기해서 좋게 봤지만 좀 웃긴 느낌이고 나랑 안 맞는 느낌? 근데 그런 표현 방식에서 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어제는 아니지, 며칠 지났지. 아무튼 그런 과잉된 표현 방식에서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히 자기 창작 영역에 확장을 가하고 틀을 깰 수 있는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색을 좋아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특정 사용하는 색상이 떠오르지만 고를 수 없어. 모든 색은 아름다워. 뭐가 좋다고 뭐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이 색과 이 색이 어울리면 이 색만큼 도드라지고 멋진 색상은 없잖아. 어떤 풍의 그림이나 색상, 어울리면 선호하다가 그 반대의 색상들이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분명 날 놀래킬 거야. 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것에 창피함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면을 절대 보일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날 좀 붙잡는 느낌이고 어떤 제약을 가했는데 갑자기 모두 사라진 느낌? 이런 거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지? 변화의 시점인가? 변화의 시기인가? 외형적 변화 말고 그렇다고 내부적인 변화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지? 그 경계에 서 있나?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할까?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할까? 외부적 세상의 규칙에 매여서 무엇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그만큼 필요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그 결과물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되게 느낌이 안 좋아요. 틀에 갇혀서 그런가 봐요. 내가 그래서 그런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틀에 맞춰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욕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서툴고 부족해도 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도 우선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에요. 제가 좀 웃기지만 제가 글을 쓸 때 가끔 혼잣말로 존댓말로 쓰다가 반말로 쓸 때도 있어요. 그게 습관이라서 그건 좀 약간 이해를 해주세요. 베이스로 깔린 것이 없어서 전달성이나 이 채널의 성격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데 여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라 일상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생각에만 이렇게 갇혀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맞으실 거예요. 무슨 귀신 얘기를 하고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냐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면만 추구하고 강요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괜히 와서 현실적이지 못하니 강요하고 현실적인 면을 생각해라 막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랑 안 맞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이 상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런 단순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극단적으로 빠르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감정을 말하자면 감정의 손상을 당하면 주파수가 바뀌어요. 영혼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가는지 가늠이 안 되니 감정 상태를 중시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바뀌는 거는 이게 뭐랄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파수가 이게 낮아지면 약간 무거워지고 귀신의 형태가 된다고 해야 될까? 한이 많아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갇히게 되는 거고, 주파수가 높으면 그런 것을 깨고 해방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주파수의 높낮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 자체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베이스가 다르게 깔려 있어요. 영적인 거랑 뭐 현실적인 거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대화를 풀어나갈 때 이게 좀 구분이 안 가는 이유가, 그렇다고 현실적인 면을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현실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어우러지니 약간 오해 같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감정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일상적인, 현실적인 영향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영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죠. 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해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기분 나쁜 말을 너에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절 볼 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막 누가 뭐 비판을 막 되게 심하게 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강철 멘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가 나한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에게 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공격을 가하고 딱 판단해 보건데 굉장히 센 멘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된 놈이죠.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공격을 했을 때는 그게 먹히고 데미지가 크게 갔는데 저한테는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멘탈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걸 해도 멘탈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읽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다 그 사람을 반영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분석하고 판단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이 뭐 저딴 말 이딴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래서 앞에 대놓고 성질 부리거나 쌍욕을 해요. 전 쌍욕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생각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은 뭐 멘탈이 강하다, 뭐 아니면 멘탈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니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은 저에게는 금물이에요. 그러면 진짜 멘탈이 강하냐, 제가. 제가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강하지 않다는 건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되게 좀 그런 게, 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상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날 공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좀 힘들잖아요. 하나하나 파악하면 그런 대상들이 늘어날 때마다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되게 희한한 일들도 되게 많았고,
그냥 뭐 생각을 뭐 이런저런 일을 뭐 생각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그 관심이 없으면 그냥 다 이렇게 떨쳐내는 그런 성격이라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희한한 일을 되게 많이 겪은 것 같고, 옛날에는 그런 영적인 면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없었죠. 영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영적인 면을 제외하고도 되게 희한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나중에도 계속 이런 발언을 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이런 생각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현실적이지 못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거나 이러면 계속 경고를 할 거고, 아니 영적인 면을 추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강요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할 건데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예? 그 와서 막 비판하고 하면 전응아 같아요. 전응아. 영적인 얘기하고 하러 모인 사람들 앞에 와갖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멍청한 새끼가 와갖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하겠다는데 지가 와갖고 괜히 끼어들어. 안 오고 얘기를 안 들으면 되잖아.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누차 얘기할 거예요. 괜히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과일 가게에 와서 생선 달라고 막 우기는 꼴이에요. 미친 거죠.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야 되는데 생선 내놔라 생선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 그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오지 마시고 아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해. 가능성 그런 영역이 확 줄어들겠죠. 전 그런 사람들에겐 현실적인 이야기만 나눕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현실적인 틀 안에서의 좁은 사고 영역에서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대화한다시고 들려주면 매우 좋아하고 안정감을 느끼죠. 똑똑하다고 막 칭찬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신기하게 이 사람 수준에 맞게 그런 이야기만 골라서 얘기를 해주면 칭찬을 해요. 똑똑하다고. 근데 되게 미안하죠. 내 생각의 영역을 제한시켜서 네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 건데 그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